DJ.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DJ 한정훈입니다. 미국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다면 영국에는 클리프 리차드가 있었죠. 1969년도에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클리프 리차드가 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 시민회관과 이화여대 강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문제는 2대 강당에서 공연할 때 그 난리가 났었죠. 막 유리창도 깨지고 음악 소리가 함성 소리에 묻혀서 뭐 들리지도 않고 했던 그런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크게 이슈가 됐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오늘은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노래입니다. 비존스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상당히 가사도 좋고 그리고 잔잔한 멜로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울적할 때 들으면 상당히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선택을 해드렸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자막에 이렇게 쓱 가사랑 노래가 나올 텐데요. Visions of you in shades of blue, smoking, shifting, leisurely drifting, my darling, I miss you so.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되게 감미로운 그런 목소리입니다. 뭐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는 듣기만 해도 뭐 상당히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또 이제 봄이 왔잖아요. 우리 봄 내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 채널 한정훈의 부동산 DJ 이제 막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시가문의 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부동산 DJ 우리 지난주부터 부디라고 이제 불리시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 파트너 홍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아니, 노래 연습만 하시는 거 아니죠? 부디. 네? 노래가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연습만 하신다는 건 이제 오해하실까봐 네 짚어드렸고, 부동산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이제 원래 취미셨던 노래를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간간히 이제 들려주실 거고, 봄 냄새 가득 나는 그런 좀 감미로운 음악을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왕년에 나 소시적에 명동 꽃다방 DJ였다 지난주에 고백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냥 DJ가 아니고 그 등급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메인, 세컨, 보조. 그 중에서 메인 DJ죠. 제가 또 큰 실수를 했군요. 이 부심이, 요즘 말로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세컨 아닙니다. 네, 보조도 아니고 메인 DJ, 꽃다방 메인 DJ를 많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한 그렇죠. 7, 8년? 네, 오래 했습니다. 7, 8년 동안 하신 그런 경력이 있으시고, 그거보다 훨씬 오래 부동산 전문가이시고, 또 10수년간 TV 방송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또 활약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부디십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꽃다방 메인 DJ 클래스에 맞게 좀 선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그랬잖아요. 네. 그새 좀 준비하셨습니까, 부디? 소소하게 조금. 소소하게? 소소하게 조금. 예, 소소하게. 지금 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 소감, 궁금증 받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 저희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댓글, 지금 보시는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소중하게 하나하나 더 놓치지 않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의, 전화,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메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 어떤 거든 선택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선물 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10분에게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하셨네요, 부디. 예. 네. 뭐 작은 선물이지만 함께 네. 하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많은 분들 좀 뭐랄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물어볼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물어도 보고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전화번호 서울전화 02예요. 02-556-6961 556-6961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010-8964-7750 8964-775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매드갭 네이버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이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돌파 때는 소고기 정도 어떨까요, 부디? 소고기요? 왜 지금 이렇게 뭐 소고기 쿨럭하셨어요? 소고기 이상
할 수 있죠. 아, 네. 진짜죠? 네. 10만 되면 소고기가 지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슈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DJ. 첫 번째,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부디, 이거 패러디라면서요. 잠깐 짚고 넘어가면. 예, 여기 이슈, 이음 맞아요?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 딱 알아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음, 이거 충청도 네. 말도 되고, 여기 맞습니다. 이슈, 이런 거 제가 잘 못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 첫 번째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의 양도세를 둘러싼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세금 좀 짚어봤잖아요. 세금 좀 예민한 문제죠. 어떤 이슈일까요? 보겠습니다. 짧게 브리핑 해드리자면,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다라고 하면서 중과세율을 4월부터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번 이슈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디 예. 이 세금 문제요 또. 이게 세금 문제가 상당히 좀 맞아. 이슈잖아요. 네. 근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본래 윤석열 당선인이 네.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2년 유예거든요. 그렇죠. 중과 2년 유예. 근데 왜 1년으로 하셨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 이제 답해 주시라고 부디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2년으로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년도 아니고 2년이면 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좀 관망을 해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더 깊어진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2년이면 조금 더 그렇죠. 급한 마음이 아니라 아니라 조금 좀 더 더, 길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년으로 하게 되면은 네. 매물이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음흠. 매물 출애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다주택자 규제를 강하게 여태까지 밀어붙여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2년으로 지금 만약에 취임 전에 정부에서 협조를 해줘야 4월 달부터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취임을 5월에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 2년으로 하자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정부에서 또 안 해줄 수 있는 또 뭔가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1년으로 일단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 세 가지를 좀 이제 2년이 아닌 1년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상황을 좀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물건이 1년 내로 하면 물건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거래 절벽에 몰려 있는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조금 거래가 바꿀 수 없죠. 있고 매물이 그렇죠. 없어요. 예,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렇군요. 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애초에는 2년 정도 얘기가 나왔다가 그렇죠. 1년으로 바뀐 게 아닐까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양도세 중과 요 문제를 따지자면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6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이게 이제 양도세 중과를 완화시켜 준 게 네. 사실은 2019년도에 12.16 대책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10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해주겠다 이랬거든요. 10년 보유. 10년 네. 보유한 사람들에 네. 한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해주면 그냥 해줘야지. 그 10년 보유를 한 걸 갖다가 또 조건을, 네, 조건을 네. 거기다 다니까 사실은 물건이 안 나오는 거는 뭐 다들 뭐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물건이 안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에 또 6개월 유예 기간을 줬어요. 6월 1일 전까지 매도를 네. 하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에서 좀 배제해 주겠다. 근데 그때 그때는 한창 얘기 많았어요. 과연 그래서 매물이 나올 것인가. 근데 사실 기대에 미치지는 좀 못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당시까지만 해도 6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였거든요. 그렇죠. 양도세. 네. 지금 뭐 45%까지 일반 세율인데 거기서 10%면 55%잖아요. 그런데 6월 1일이 넘어가면은 거기다 또 10%를 더해서 20%를 하겠다. 2주택은. 3주택은 원래 20%였는데 6월 1일 이후부터는 30%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10%를 더 올리지 않을 테니까 팔으라. 네, 팔아라. 네. 6월 1일 그 전에. 전에. 네. 이렇게 10% 때문에 누가 팔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물건. 근데 뭐 많은 언론 뭐 이런 데서 또 물건이 뭐 나올 것이다. 또 정부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지만 안 나왔죠. 생각해보면 나중에 정말 확실하게 오를 것이면 10% 세금 때문에 쉽게 내놓지는 그렇죠. 않겠죠. 그렇죠. 그럴 사람은 뭐 그렇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거의 없겠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건 사실 지금까지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랄까? 뭔가 죄인이냐, 투기 세력이냐,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이게 어떤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뭐 다주택자가 이제 투기꾼이라는 그런 음. 프레임이 지금 5년 동안 계속 씌워져 온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집이라는 개념은 내가 거주하는 이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또 이 투자 가치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용 가치 플러스 이 자산 가치 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집을 얘기하는데 음. 이 자산 가치를 노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갖다 네. 이 욕망을 무시한 거죠, 전혀. 예,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사용 가치 또는 네. 집은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음. 사실 시장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 그 말대로 그렇게 또 따라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다주택자라고 가정을 해볼 때 6월 전이잖아요. 6월 전에 팔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고 6월 이후에 팔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고 조금 더 덜 낸다 더 낸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면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물건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은? 만약에, 네. 만약에 지금 1년간 유예를 하면 이거는 뭐냐면은 음. 기존에는 어떤 조건을 제한을 달았지만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1년 내에 이제 뭐 빠르면 4월 달부터 늦으면 5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물건을 내놓으면은 중과가 아니라 일반 세율로 하겠다는 네, 거예요. 네. 최대 45%까지 일반 세율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본 세율이 6에서 45%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고로 많이 내야 45%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뭐 65%, 75% 내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시장의 매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그 어떤 그 조치는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지금 현재 당선인의 의중이 강하게 담긴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효과가 확실히 있으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아니죠. 뭐야 예. 들었다 놨다. 효과가 확실히 이제 효과가 아니 있는 건 맞아. 지금 이전에는 매물이 나올 거다. 음. 좀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아니네. 그게 네.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효과가 어떤 물건이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가령 제가 만약에 이제 서울에 네. 강남에 집이 한 채가 있고 네. 경기도에 한 채가 있고 지방에 한 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 채. 수도권 외 지역에. 네. 그러면은 어떤 걸 먼저 할까요? 그러면 그 가장 서울에서 먼 거부터 팔고. 그렇죠. 가장 가격이 네. 많이 안 올 것부터 네, 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중심 지역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오히려 물건이 나오는 것들은 이 외곽 지역들, 경기 외곽, 경기 중심도 아니고 외곽이나 이 지방의 갭 투자라고 해서 또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 전세가를 이용해서. 그래서 전세가를 네. 활용해서 그런 갭 투자했던 물건들이 아마 좀 많이 이번 기회에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을 건데 똘똘한 한 채는 절대 안 내놓을 거고. 그러니까 제한적인 아마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격차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 네네네. 네.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고 이제 세금 얘기했으니까 아예 우리가 그 주택 가격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명시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얼마짜리 내가 얼마에 산 주택을 얼마에 팔 경우에 뭐 중과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되면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양도 차익이 한 5억 정도 생겼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다. 이게 다주택자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뭐 82.5%거든요. 왜냐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75% 플러스 10%니까 75%에 10%니까 그럼 5억이니까? 그러면 5억에 이제 뭐 75% 거기서 플러스 10% 하면은 얼마입니까? 85%면은 거의 뭐 한 4억 가까이 뺏기는 거죠. 와. 그래서 차익 5억 가운데 그렇죠. 4억 가까이가 3억 5천 뭐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중과가 배제가 되고 일반 세율로 간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뭐한 1억 한 5, 6천 이 정도.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양도세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치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의 어떤 테러도 열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집값이 비싸서 다주택 테러를 열어주면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이 비싸서 못 샀던 그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또 물건이 많이 나온 건데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좀 오히려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대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는 또 기회도 될 수 있는 다주택자, 무주택자 모두에게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3억 5천 정도? 한 4억 가까이 이렇게 낼 수 있는 세금인데 그 금액이 1억 5천에서 6천 정도로 줄면 거의 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차이 정도면은 웬만한 수도권, 서울 아니고 뭐 그렇게 외곽 정도 가면은 갭 투자도 얼마든지 가능한 아직까지 금액일 것 같은데.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 예. 관심이 많으니까 다주택자라서? 부디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요. 다주택자가 되고 싶으시네. 그러니까 되고 싶다. 어쨌든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지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안정시키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괜찮은 정책이지만? 괜찮은 정책은 맞죠. 이제 서서히 풀어나가야 되는 건 맞고,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일단 항상 그 부동산 정책은 시장이 맡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령 공급 물량이 많으면은 네.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물량이 적으면은 오르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를 잘 생각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정책은 분명히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부작용을 어떻게 좀 잘 메꿔 나가느냐가 지금 현 정부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다주택자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주택자요? 파는 게 나아요? 아니면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역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지역이 만약에 내가 그 외곽 지역, 지방이나 이런 데 있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네. 같고요. 갈아타기를 하든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은 다주택자든 뭐든 뭔가 우리가 내 재산을 불려갈 수 있는 재테크의 기회가 지금 분명히 우리 앞에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을 잘 해서 조금 외곽 지역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중심 지역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선제적인 투자?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오해하실 수 있어요. 너무 다주택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가지고 계신 주택 수별로 주택이 아직 없다, 0채다 이신 분도 있고 한 채다 아니면 두 채다 그 이상이다 하신 분들도 뭐 다양하게 계실 텐데 우리 주택 보유 수별 투자 전략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건 어때요? 나중에 나중에 지금 하자는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해서 나중에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슈 첫 번째였고요. 여기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네, 여러분은 지금 한정훈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기 이슈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있고 전국구 이슈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수도, 서울 얘기 부동산에 또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연일 들썩이고 있는데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로 여야가 뒤바뀌게 됐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도 사실 전보다 힘을 얻게 된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는 그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들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다시 서울시장으로 이제 컴백을 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게 있었지만 약간 힘을 못 받고 있었던 게 사실인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지금부터는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것들 좀 짚어볼까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환영을 했던 것이 이 재개발 쪽이 아닌가 네네.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비로소 뒤늦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공이라는 게 붙거든요. 공공 민간 공공주택. 여러 가지. 네. 예, 그래서 공공 재개발이니 뭐 공공 주도 음. 재개발이니 이런 것들이 붙는데 이제 공공이 주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재개발은 민간이 하는 거야. 공공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민간이 하되 서울시에서 빨리 시간을 땡겨서 해주게끔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환영을 한 거죠. 우리도 그럼 좀 해.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신석통합기획이라고 해서 네. 신석통합기획 재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이 지난 작년에 이제 지정이 됐었죠. 처음으로 1차로. 아마 제가 알기엔 102곳인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25개씩 지정을 네네.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어요, 사실. 예.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지금 엄청난 이슈죠. 그래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의 공급 물량을 빠른 시간에 늘리겠다. 속도전으로 나가겠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개발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간단했거든요, 비교적.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그냥 좀 간단했어요. 근데 몇 년 사이, 특히 작년이 좀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이름이 진짜 많아졌어요, 부디. 지금 언급해 주셨던 신속통합기획, 그것도 있고, 모아주택도 있고요. 네. 역세권 개발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 진짜 많아요. 생각나는 것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되는데 일단 언급해 주신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이게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빠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안 하고 주민들이 하되 뒷받침을 해서 5년 걸렸던 걸 2년으로 땡기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해서 빨리빨리 해주게 할 테니까 빨리 해라. 그래서 공급 늘리겠다. 상당히 민간 계획이죠, 이거는. 근데 그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주민들끼리 이렇게 빠르게 우리 추진하자 하면 정말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도 요번에 작년에 놀랐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동의서를 막 50% 이상씩 막 걷어가지고 왜냐면은 신속통합계획은 30%만 걷으면은 동의서 걷으면은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빨리 진행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랬던 거야. 사실 모르지만 제가 그 주민도 아니고 모르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했던 거야 이분들도. 그렇잖아요. 사실 더디게 되면 좀 답답한데 너희끼리 해서 뭔가 빨리 가져오면 해줄게라고 하니까 그렇죠. 더 빠르게 아주 의욕적으로 진행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기존의 재개발과 틀린 거는 이제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네. 그 대신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서 그게 이제 오게 튀긴 하지만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재개발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민간이 할 수 있게 빨리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는 게 새롭게 또 등장한 이름입니다. 모아도 얼마 전에 새로 나왔어요. 그게 모아주택이라고 해서 규모가 작게 해가지고선 이제 거기 개발을 하겠다. 이 조그맣게. 모은다의 모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이제 모아주택에서 모아타운으로 그런 곳들을 크게 10만 제곱미터만 3천. 그러니까 뭘 모은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뭘 모아요? 그러니까 개발하고자 뭐냐면요.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재개발을 하긴 좀 어렵고. 왜냐면 재개발을 하려면 노후도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노후도가 맞아야 아주 되는데. 오래돼야 돼. 정말 정말 쓰러지기 그렇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 어쨌든 아니 그 정도 돼야 해주던데. 근데 이 모아주택은요. 노후도가 50%만 되면 돼요. 50%만 되면 되고 그리고 신축 빌라, 그 다음에 오래된 빌라들이 섞여 있는 지역들. 그래서 노후도가 안 맞아서 재개발 못하는 지역. 네. 이런 지역을 한마디로 조그맣게 모아가지고 한 3,300평 규모로 10만 제곱미터니까요. 그 3,300평. 모은다는 건 민간이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요렇게 조그맣게 가로별로 요만한 지역이 있어서 옛날에는 모화주택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그냥 7층짜리 10층, 12층 이렇게 개발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크게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크게. 이렇게 자잘한 것들을 조금 그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주차장도 넣고 아파트 같이 해서 최대 15층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낡은 지역들 개발 못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던 지역들이 지금 서로 지금 하겠다고 난리죠. 네. 이게 제2의 뉴타운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은 좀 달라요?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이제 주택 개발 사업인데 어차피 재개발 못하는 지역들을 조그맣게 하는 걸 갖다가 모아주택은 전부 모아서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들어보니까 사실 진짜 대대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엄청나게 커야 되고 조건도 좀 까다롭고 이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그렇죠. 그것보다는 소규모로 돼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재개발은 보통 우리가 8년에서 한 10년 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렇죠. 입주할 때까지. 10년 보죠. 근데 지금 모아주택 얘기는 그런 절차들을 빨리빨리 생략을 해가지고 2년에서 4년이면 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반이네. 그러니까 반도 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 낡은 동네에서 바꾸니까. 그래서 그런 데들이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와,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데? 엄청나죠. 이것들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방송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고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얘기 가볼게요. 그래서 강서구 뭐 빌라촌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게 실제 나오고 있는 사례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뉴타운 싫다. 우리도 모아주택 하련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데가 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거긴 재개발이 안 돼. 노후도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계속 개발 못하고 계속 뭔가 해보려고 신청을 해도 계속 퇴짜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작은 규모로 모아타운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모아타운으로 우리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되는 데들 빨리 할 수 있잖아요. 하곡동 아시다시피 하곡동 빌라들이 거의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들어와서 사실 재개발은 거의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모아주택이 들어와서 지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런 낡은 지역들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변화가 될 수 있고 가치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거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이미 지났다. 선점한 사람들은 너무 좋겠지만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디서 잡을지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 말씀해주신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이런 것들은 잘하면 좀 첫 차 느낌으로 좀 빠른 차 느낌으로 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모아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선점? 네. 예, 항상 부동산은 선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직 선점 기회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있습니다. 있고 그런 지역을 정말 남들보다 먼저 가는 거 앞선 마인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역발상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지. 남들과 똑같이 가서는 이익 못 낸다. 이거 제가 정말 한 10년 이상을 얘기했던 진짜. 거니까. 예.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뭐 그걸로 좀 재미를 소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좀 안 믿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몇 년 사이 부동산은 또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요 이슈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오세훈표 부동산 사업에서는 이거는 진짜 관심 갖고 봐라 또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사이다 한번 쏴주세요. 오세훈표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윤 당선인이 들어와서 아마 힘을 크게 얻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공 주도의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점차 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린 거기에다 신경을 바짝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모아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모아주택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주민 동의율이 30% 이상만 되면 신청이 가능해요. 예,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노후도가 50%만 되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지금 뭔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유의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아주택을 신청을 하면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죠. 네. 그럼 그 다음 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요. 그 다음 날. 이게 또 이슈였는데 네, 그 요거 다음 한번 날. 나중에 또 자세히 짚어봐요.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일. 그러면은 네. 이제 그
권리산정 그 다음 날 발표하기 전에 착공. 우리 재개발 뭐 빌라 투자할 때 이제 생각하는 게 권리산정 기준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맞아요. 거기에 착공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착공. 네. 땅을 파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유의해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렇게 방향 잡아드렸고 부동산 진짜 파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또 자세하게 알아볼 내용 저희 놓치지 않고 다음 시간에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식 뭐 전국구는 또 전국구대로 지역도 중요한 점이 있다면 지역대로 저희가 놓치지 않고 저희가 전해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디님, 예. DJ니까 부동산 전문가에서 이제 DJ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캐릭터가 여러 개가 생긴 거야. 여러분은 지금 이런 톤으로 한번 부탁드려요. 뭘 부탁해요? 요거. 어떤 거요? DJ 톤으로요? 네, DJ 톤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정훈의 부동산 DJ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여러분은 지금 한정훈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전에 노래 익숙한 게 나와요. 야, 부디님. 집 제 사자, 노래입니다. 집 사자. 이거 가수시잖아요. 그럼요. 저는 뭐 필방님이라고. 팔방민 본인 입으로 이렇게 웃음기 하나 없이 대단하셔. 이 가사가 어떻게 되죠? 집 사자 집 사자 남이 하면 투기.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사촌이 땅 사면 너무너무 배 아파. 굉장히 네. 현실적인 가사가 아니 이거 몇 년 전 노래예요? 이 발매가? 이거 한 5년 된 것 같아. 4년인가 5년. 한 4, 5년 전부터 이제 투자와 투기의 개념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은근- 가사도 제가 썼습니다. 아 진짜 작사까지 노래까지 은근히 이게 훅훅송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사자송도 후크송이니까 이제 여기 우리 뭐 아모르 파티 진진자라 이렇게 나왔는데 동급이라고 보세요? 전 잘 아모르 모르는데. 파티 아 진짜? 누구 노래예요? 김연자님 아, 아모르 파티 이거 모르세요? 예. 진진자라 이것도 제가 본인 나만 아는구나. 유튜브 음악을 부디는 부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지? 그럼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어쨌든 부디님이 다른 분은 모르겠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만 보시는 또 사랑꾼이시니까 나만 알고 우리 시청자님만 아는 부디님과 우리 시청자님 바로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556-6961, 556-6961번이고요. 문자는 010-8964-7750, 이메일도 아래 보시는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신상 정보는 여쭙지 않을 테지만, 네. 그래도 우리 부디님 보시고 전화 주신 거잖아요. 부디님하고 인사 좀 나눠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알고 전화 주셨어요? 저희 유튜브 보셨어요? 네네. 아, 진짜요? 어땠어요? 말씀이 여보세요? 없으세요? 네, 어땠어요? 우리 유튜브? 너무, 네, 부디님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명단이에 항상 시청을 하려고, 예.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보셨네. 고맙습니다. 보셨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 오늘 또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떤 점 궁금하셔서 신청해 주신 거예요? 네, 저는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사도 가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막상 옮기자니 금액이 너무 비싸고 해서 이제 답답해서 전화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죠. 아유, 알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 내 집도 오르긴 올랐죠. 내 집도 오르긴 올랐죠, 시청자님. 안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오르긴 올랐는데 어딜 가려고 보니까 옮기려는 데가 더 오른 거 아니에요?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일단 좀 진단해 볼게요. 어디를 갖고 계신 거예요? 어느 지역의 어떤 아파트?
저는 광진구의 자양동 한양아파트를 지금 10년째 보유 중인데 네. 네,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를 하시고 10년째 보유하고 계시는데 한양 아파트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게 이걸 팔고 뭐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예요? 아니면 여기에 전망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데를 많이 이제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 돈으로 제가 다른 데를 사기에는 무리다 싶어서 살짝 이제 포기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 전망은 어떤지 딴 데 자꾸 이제 눈 돌리다 보니 마음이 그렇죠. 마음을 붙이고 지내볼까 싶기도 하고 고민 중이라서요. 그냥 조금 더 마음 굳히고 여기서 지내볼까? 아니면 다른 데로 네. 옮기자니 지금 되게 마음 아픈 단어가 나왔어요. 포기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좀 고민하고 많이 알아보셨을까 싶은데 부디 하고 좀 상담 나눠보세요. 네네. 네네네. 어떻게 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도도 보여주시고.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는 그 뭐 포기가 아니고 여기는 네. 가지고 있어야 될 곳이에요. 여기는 거주를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될 곳이지. 이거를 지금 뭐 매도를 하고 딴 데 간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방향이 완전히 지금 삼천포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한양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 구의역하고 지금은 걸어서 조금 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직선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먼데 지금 여기가 엄청난 호재가 있어요. 이게 여기 지금 이 앞에 구의역 앞에 이 동서울 우편 집중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쪽이 지금 재정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쪽이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 본래 광진구 하면은 일자리가 정말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베드타운. 근데 여기 지금 최대 일자리가 이쪽에 생기는 거예요. 최대 일자리 생기는 데랑 지금 멀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로 또 옆에 이 동서울 터미널이 있어요. 네. 그렇죠. 동서울 터미널이 있고 지하철도 있죠.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이 지금 다 바뀌잖아요. 이게 지하로 터미널이 들어가고 지상에 뭐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네네. 지금 양쪽으로 호재가 있거든요. 지금 양쪽으로 호재가 있고 근데 지금 또 가장 중요한 호재는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보기는. 이게 많이 오른 아파트인데 이게 5년 전에 한 8억 가던 게 지금 뭐 한 19억 가까이 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올랐죠. 근데 재건축도 추진해서 새 아파트가 물론 세대수는 크게 많지 않지만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고 바로 앞에가 또 한강변이잖아요. 이쪽이 한강변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세웠던 게 2030이죠 이제 이 도시 기본계획 여기 보면은 35층 한강변이 35층 규제를 폐지하고 몇 층까지 하겠다고 50층까지 짓겠다고 했거든요. 네. 거기에 이 자양동이 아마 이 한강변 자양동 지역이 최대 수혜지가 될 거예요. 이쪽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아파트는 여기가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자양동 아시다시피 자양동에 누가 사는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자양동에 현 지금 시장이 살아요. 예, 자양동에. 그래서 시장도 살지만 지금 자양동이 전체적으로 자양사동 이쪽으로 가면 이제 자양사동인데 이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이제 자양사동이거든요. 자양사동 일로 쭉 가면 이쪽이 이제 자양사동 쪽인데 자양사동 쪽은 지금 이미 다 이제 개발 계획들이 막 이제 생기고 뭔가 진행하려고 해서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포인트는 아파트 물론 이 아파트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파트예요. 이건 절대 매도하면 안 되고 앞으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런 아파트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주변 지역들이 다 바뀔 거예요. 이 주변 지역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은 주변 지역들이 다 개발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이런 라인들, 그러니까 즉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 자양동 이쪽 라인들이 여기가 다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이거든요. 이 한강변이지만 이런 지역들이 바뀌는데 일자리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기고 여기도 일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빌라들이 여기도 또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하는 것도 있고 이쪽 라인 한강변 낡은 그런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바뀌면서 스타필드도 또 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종상향 가능성도 있는 아파트예요. 지금도 물론 재건축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쪽에 한강변 쪽에 재개발들 한강변 쪽에 있는 이 라인에 재개발들이 다 어차피 진행이 될 거다. 되지만 이쪽이 가장 화두가 될 거다라고 봐요. 이쪽 라인이 여기 전체가 이쪽도 한강변이고 하지만 그래서 이쪽 화두가 되는 이쪽 라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실거주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무조건 가지고 계시고 이거 아마 한 몇 년만 지나면은 정말 내가 이거 잘 가지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또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가지고 있으시래요. 어떻게 답변 마음에 드세요? 지금 가격이 이제 오른다면 언제 오를지 그거는 저기 이 부동산 점쟁이나 알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 신속통합기획이다 아까 모아 주택. 그 뭐죠 타운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낡은 동네들이 다 바뀌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이쪽은 앞으로 전부 다 바뀔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앞으로 한 3년만 지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냥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제 말을 듣고 가지고 계십시오.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마음 불안해지고 뭔가 또 궁금해지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원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원이. 원을 이렇게 하면 엄청 그리시네. 우리 지난 시간에 부디 기억나세요? 네.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직접 호재, 간접 호재. 그쵸. 여기는 그러니까 직접 호재도 있고. 여기 이런 간접 호재도 호재도 있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개발이 될 수 있는 한강변에 네. 직접 호재도 있고. 완전 두 개가 다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집 자체 개발 호재도 있고, 재건축을 그렇지.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강력하게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근데 이제 부디도 이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전문가님들한테 저희가 경제 TV를 오래 진행을 했지만 가장 힘든 게 언제 올라요? 이거 시기적인 건데, 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우리 부디는 철저한 분석하에 본인의 생각을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판단하긴 좀 섣부르지만 좀 젊으신 분 같은데 맞으세요? 네. 대략 연령대가 네. 어떻게 되세요? 뭐 20대, 30대? 네, 신혼부부예요. 아, 진짜요? 그럼 네, 신혼부부, 지금. 네네. 그래서 거주할 집을 음. 알아보다가 좀 객관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유, 전화 잘 주셨고, 네.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이미? 네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새 출발을. 네, 근데 집 때문에 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요즘에. 집 알아보니까 뭐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가격하고 안 맞나요? 지역 찾기가 좀 힘든가요? 어떠세요? 네, 뭐 다 중요하기도 하고 다 힘들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을 좀 잘 골라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역을 잘 골라야, 그러니까 매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 네, 네. 매수를 집을 살려고 이제 생각 중이신데 뭐 집의 형태는 아파트 보고 계세요? 지역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 뭐 빌라 보고 있고요. 네. 투룸이나 쓰리룸 네. 정도의 빌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은 중화동이나 석관동 위주로 알아보고 있어요. 중화동, 석관동 여기 보시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세요? 뭐 직장이 이 근처신가요? 네, 그 근처에서 자주 이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러시구나. 생활권이 이제 그쪽이시니까 또 알아보신 것 네네. 같아요. 그쵸? 빌라 알아보시면 뭐 혹시 뭐 예를 들면 좀
지은 지 얼마 안 된, 좀 깨끗한, 이런 걸 선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쪽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조금 좀 개발 가능성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치,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다. 참, 이거 갖고 싶고 네, 저것도 갖고 맞아요. 싶고 좀 아쉽죠. 너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콕 집은 것 같아, 마음을. 어쨌든 우리 부디님하고도 좀 인사해주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갑자기 또 새침해지셨어. 예, 부디님이 상담 도와주실 거니까, 네, 자세하게 또 말씀해주세요. 이 고민 들으셨잖아요. 예. 신혼부부가 딱 할 만한 고민이죠? 맞습니다. 요즘 집값이,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니까. 맞아. 예, 그 대안으로 이제 빌라 쪽으로 들어가되, 네. 그래도 뭔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네, 예, 맞아요. 일단 중화동하고 지금, 어디라 그러셨죠? 중화동하고? 석관동? 석관동. 석관동이라고 그랬죠? 중화동을 한번 일단 먼저 볼게요. 여기 중화동이 여기인데, 지금 중화역이 이쪽에 있고, 중화동은 옛날에 중화 뉴타운이라 그래서, 뉴타운으로 막 이렇게 개발을 하려다가, 다 거의 다 해제가 되고, 지금 이쪽에 중화 1구역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 재개발을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고, 위쪽에 이제 이 공공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재개발 이쪽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조그맣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호재가, 있죠.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일단 여길, 지우고요. 제가, 이쪽에, 석관동 쪽을 한번 볼게요. 석관동은 바로 여기가 장이동인데, 위가. 장이동 아시는 분은 너무도 유명한 동네죠. 여기가 이제 장이 뉴타운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낡은 15개 구역으로 있다가, 낡은 동네들이 지금 하나씩 아파트로 재개발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쪽은 사실은 반대도 많고요. 그리고 해제된 지역도 많은데 지금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다 해보자라고 지금 뭔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내면 장이 포레카운티라든지 이렇게 다 이미 완성이 돼서 들어온 지역이죠. 그래서 동네가 완전히 지역이 다 바뀌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석관동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요 길 건너가 여기 석관동이거든요. 요 길 건너가 석관동입니다. 똑같이 낡은 동네예요. 똑같이 낡은 동네고 낡은 동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재개발 이런 어떤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 돌고 지역이 있고 그렇죠. 돌고 지역 그다음에 여기 하월곡역 여기 상월곡역이 하월곡역이 아니고 상월곡역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석관동도 본래는 개발 계획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여기도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쪽 라인 돌고 지역 요쪽으로 해서 요쪽 라인은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요 밑에 쪽은 여기가 이제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신석통합기획 여기도 지금 뭔가 재개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들도 조금씩 뭔가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은 이 상월곡역 있는 이쪽 라인 이쪽도 낡은 동네예요. 이쪽도 낡은 동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들은 이미 진행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리고 내가 들어가 거주를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아니고 될 만한 곳에 들어가야지 이게 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내가 거주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쪽에 가면은 여기 석관 시장이 있거든요. 이쪽 시장 라인 이쪽도 되게 낡은 지역이에요. 낡은 지역이라서 개발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그리고 요 상월곡역 있는데 이쪽도 엄청 낡은 동네예요. 노후도가 심하고 그래서 저는 이쪽 라인이나 이쪽 라인으로 좀 방향을 찾아보시면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쪽과 비교를 해보면요. 중화뉴타운하고 이쪽 중화동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은 지금 전체가 다 바뀌는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지금 같이 바뀌는 그리고 요 위가 이제 월계 미륵 미성 3호라고 해서 이쪽이 GTX도 또 들어오는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좋아지는 그런 라인이고 많이 바뀌는
변화가 큰 곳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좀 더 변화의 폭이 큰 석관동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관동이래요, 시청자님. 네. 핵심은, 네네. 어떻게 생각이랑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생각이랑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석관동 쪽, 어때요? 네,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투룸이나 쓰리룸 찾으시는 거죠? 네. 근데 이쪽은 한 4억 정도? 매매가? 한 4억? 아. 예, 요 정도 4억에서 4억 초반. 이 정도면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아까 상월공역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이쪽 라인이 전체적으로 다 개발 가능성이 있어요.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발 가능성은 있지만 이쪽에서 신축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있거든요. 신축이. 요쪽 라인이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신축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는 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쪽 라인을 제외하고 요 상월공역 이쪽은 전부 다 노후도가 심하니까 이쪽으로 찾아보시면은 어차피 제가 부동산 할 때 항상 얘기 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더불어 법칙이라고 그게 재개발할 때 어떤 지역이 바뀌잖아요. 그럼 바로 옆 동네도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바뀔 때는 서로 몰라. 그때는 아유 그냥 뭘 재개발을 해. 그냥 있어. 그냥 살아. 우리끼리 어떻게 잘 살았잖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저쪽이 막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막 오르면은 이쪽 사람들도 이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따라감의 법칙이라고 제가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쪽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역세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붙어 있으면 개발의 방향이 다양해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모아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면은 충분히 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호재도 있고 개발 호재도 있고 기회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시청자님 석관동 감사합니다. 쪽으로 요 정도 가격대 알아보시고 못 찾겠으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부디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제가 찾아드릴까요? 오, 나중에 그것도 못 찾으시면 그러니까 네. 못 찾으시면 꼭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쏙 드는 신혼집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유난히 조금 정성 들여서 길게 상담해 주셨는데 옛날 생각 나시나 보다. 제가 신혼부부들 상담을 많이 하진 않고요. 1년에 한두 쌍 정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옛날부터 재개발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혼부부 둘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빌라에 들어가 살아라. 그리고 대출 받아라 1억. 그러면은 이자 얼마 안 나간다. 둘이 버니까. 이거 사면은 조금만 고생하면 오른다. 근데 한 명도 못 살았어. 이게 현실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지금 또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죠. 또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고 문자 계속 남겨주고 계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도 좋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DJ 이번에는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지난주 방송 보시고, 문자인데 좀 길다. 이메일로 보내주셨구나. 이메일로 보내주셨대요. 이메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도 좋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올라온 용산 개발 전망을 봤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용산 지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것 같아서 지켜만 봤는데 최근 다시 가격이 오른다는 말들이 많더군요. 부동산 DJ님 방송을 그래서 보게 됐는데 아쉽게도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지금 투자를 할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알려주시질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진정성 있게 알려주시는 데서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게 투자금은 3억 원 정도가 있고요. 관심 지역은 용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만약 투자해도 좋다면 구체적인 투자처나 매물도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부디님 예.
아니, 이분 우리한테 약간, 음. 모니터링을 좀 따끔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왜냐면, 속 시원하지가 않았대. 지금 투자를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지가 않았대. 근데 진정성이 있어서 또 좋았대요. 들었다 놨다 하시네. 어쨌든 요분 좀 오늘은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네.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는 오르는 추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드렸거든요. 네. 여전히 지금 올해도 분명히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재개발에 대한 그런 힘이 지금 현 시장한테 강하게 지금 실려 있기 때문에 더 큰 지금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럼 그런 하나하나 점에서 올해도 오른다. 사야 된다. 음. 지금 투자해도 된다. 일단 그건 해결됐고. 근데 용산이잖아요. 3억 원 정도로 가능해요. 너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죠. 영산이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이 탁 된 데는 없어요. 하지만 막 이렇게 진행 중인 데들이 지금 많이 생겼죠. 그리고 뭐 이렇게 구역으로 뭐 이렇게 지정이 됐거나 이런 데들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지금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죠. 잠깐 용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네. 예, 지금 보면은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이쪽이 지금 뭐 청파동이고 위가 이제 서계동이고 이 위쪽이 서계동이고 여기가 청파동이거든요. 청파동인데 지금 이쪽은 여기 주민센터 부근 이쪽은 뭐 지금 재개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신석통합계획 해가지고 재개발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여기는 본래 옛날부터 재개발 진행이 했었어. 신석통합이 아니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고 위쪽으로 가면 서계동. 이 서계동 쪽도 지금 난리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원효로. 이게 다 지금 뭐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과연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데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혀 갈 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 서울역이죠. 여기 서울역. 이 서울역 쪽에 이쪽 라인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후암동이라는 곳이에요. 후암동. 이쪽이 이제 서쪽 후암동이라는 곳이고 이쪽이 동쪽 후암동입니다. 이 서쪽 후암동은 옛날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미 잡혀 있어서 개발 계획이 돼 있어서 여기는 뭐 우린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고요. 이 동후암동이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동후암동이 지금 뭐 1구역, 2구역, 3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야 여기가 어쨌든 뭐 바뀌게 되면은 가격은 상승하고 뭔가 더 좋은 환경이 되니까 맞지만 지금 여기 이 후암동의 가장 큰 문제는 후암동은 이 남산 자락을 끼고 있잖아요. 여기가 남산이잖아요. 남산이기 때문에 이 고도 제한을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7층 이상 질 수가 없거든요, 현재. 물론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완화를 해도 그래도 12층, 15층 이상 못 진단 말이에요. 완화해줘도. 남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서계동, 이쪽에 이 서쪽 후암동 이쪽 라인도 사실은 예전에 2000년 중반부터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여태까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도 남산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쪽에 남산에 떨어져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도 높이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여기가 지금 뭐 한 2억대에서 3억대 그 아니면은 충분히 이 후암동, 이 동쪽 후암동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한마디로 공공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정부에서 바꾸지 않으면은 개발이 되기 어렵고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전임 시장 할 때 후암동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보니까 남산도 있고 너무 경치가 좋아. 그러니까 4층짜리 타운하우스를 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어차피 높게 못 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물론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가치가 커지겠지만 지금의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를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모험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2, 3억에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이쪽 후암동 지금 말씀드렸던 요 후암동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청파동입니다. 이 청파동도 이쪽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이쪽이 라인이 없거든요. 청파동도 개발 계획이 아직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쪽 청파동 라인에 이쪽 라인이죠. 이 라인 쪽이 지금 개발 계획이 없어요. 지금 없고 이가 상가 쪽이 하지만 주변 지역이 이쪽 서계동이잖아요. 이쪽 서계동, 그다음 이쪽 서울역 개발 다 되죠. 그리고 이 부분적으로 이런 쪽도 개발이 되고 다 어쨌든 개발이 될 텐데 이런 쪽들이 오히려 이런 호재, 그다음 밑에가 이제 국제업무지구잖아요. 이 밑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국제업무지구가 요 밑에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국제업무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호재들, 국제업무지구의 호재 이런 것들을 청파동이나 이런 데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쪽은 조금 떨어져 있죠. 서울역 쪽, 이쪽 후암동 쪽은. 그래서 이쪽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 청파동 쪽도 2, 3억이면 투자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은 지금 가장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쪽 청파동 쪽,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본다면 결국은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막 쓰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갑갑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숙명여대에 있는데 이쪽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풀릴 것 같고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과 호암동장 라인 둘 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청파동 쪽 라인이 좀 더 그쪽에 어떤 개발 이슈들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한 3억대 3억 정도면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져가면은 어쨌든 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네. 이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이 용산 말씀해 주셨고 후암동, 청파동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청파동 쪽을 조금만 더 예. 관심 있게 봐라. 자, 상담 여기까지 할 텐데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요. 상담에 저희 이제 유튜브 방송하는 동안에 채택이 되셔서 상담을 해드리면 이분들께는 추첨 아니고 100% 저희가 커피 쿠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도 해결해 보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DJ. 오늘도 우리가 얘기를 좀 넘치게 했어요. 부디님. 네. 근데도 역시나 생략할 수 없다. 생략 불가능한 코너를 부디가 준비를 하셨는데 이름하여 부디의 한수. 한수 우리 짜지도 않았는데. 딱 맞네. 그래. 한수. 네. 저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한수 뭐예요? 자, 오늘의 한수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은 역세권? 돈이다. 많은 분들이 역세권에 대해서 역세권 중요하지, 그리고 전문가들 역세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역세권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세권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역세권의 기준? 기준. 알아요. 아는데 모르시죠? 이게 상대 알아요. 500m 아니요? 맞아요. 우와, 아니 부디님 내가 역시. 상담을 들은 풍월이 얼만데 맞습니다. 그건 알지.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었어. 이게 아파트 바로 나오자마자 여긴 집들도 있어요. 그쵸? 완전 진짜 코앞이, 그렇죠. 그쵸? 그런 데도 있고,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역세권이라고? 하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선거리 기준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걷는 거리 그 기준인 건지 이게 좀 애매해. 역세권의 기준은 네. 승강장에서 네.
직선 거리로 500m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직선 거리로 500m면 실제 거리는 더 길 수도 있겠네요. 길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똑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 이렇게. 없지. 그래서 맞아요. 꼬불꼬불 가니까 어. 10분도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네.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중교통하면 옛날에 버스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뭐 버스. 지금도 뭐 버스도 많이 이용들 하시지만 이제의 우리가 그 대중교통하면은 뭘 생각해야 된다? 지하철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하철. 이제는 지하철로 이동하는 인구가 월등히 많아요. 이제 빠르고. 버스보다. 네. 네. 그래서 역세권 하는 건 이 대중교통 접근성 때문이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오직 지하철이다. 네. 이런 인식을 우리 투자하시는 부동산 투자들은 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이 왜 중요하냐? 뭐 네. 너무 다 알지만 주변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쫙 있잖아요. 지하철 그렇죠, 가까운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상업 지역들이 많고 그리고 뭐 유동인구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버스 환승체계도 다 갖춰져 있고.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인프라도 그렇죠. 엄청날 그럼 땅값이 거고. 오를까요? 그렇죠. 오르죠. 당연히 오르죠. 그래서 어. 역세권은 옛날부터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역세권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모든 그런 개발이 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밀도 복합 개발이라고 해서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개발 방식인데 네. 한마디로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높이 올리고 1층에 이제 뭐 공원을 만들고 건폐율을 낮춰서 이런 게 이제 역세권 개발인데 한마디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이런 것들은 그 높이 올려서 그쪽에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걸 다 갖춰서 도보로 그냥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완전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우리도 그 이제 그렇게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취지는 이런 거예요. 무분별한 이제 도시가 계속 이렇게 확장이 돼가는 거 이런 걸 막는다는 거죠. 확산을 막고 이렇게 높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층 개발로 네. 녹지 자연 공간을 확보하고 한 군데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네. 이런 이제 개발을 우리가 이제 압축 도시라고 하는데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부동산 정책은 선진국 정책을 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 왜냐하면은 선진국들이 진행을 해서 성공한 정책들을 그 뒤에 따라가는 나라들이 받아들여 오는 거죠. 우리도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 받아들여가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옛날에 뭐 도심이 막 그 집들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신도시 개발을 해요. 근데 신도시 개발을 해보니까 이게 일자리가 다 도심에 있으니까 네.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네. 도심 회귀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도시 외연을 확장하는 신도시 정책보다는 도심의 고밀도로 개발하는 이런 압축 도시 개념의 이런 도시 개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뭐 역세권에서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어떻게든 그런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역세권 얘기는 사실 좀 또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번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해주세요. 기존에 지하철이 있는 데가 있고 예. 이제 새롭게 개통되는 데도 음. 있고 뭐 더블 역세권이 되는 데도 있고 트리플이 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잖아요. 어디에 사는 게 더 좋을까? 혹은 개통된다는데 호재가 있는데 들어가도 될까 지금? 뭐 이런 점들 어떻습니까? 그 역세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지하철이 딱 생겨요. 네. 그리고 지하철이 하나 있는데 거기 또 하나가 들어와. 더블이 되거나 더블이 트리플이 돼, 되거나. 트리플이 되거나. 네. 그러면 어디가 가장 더 집값이 많이 오를까? 다 오를 것 같긴 한데. 오르죠. 다 오르기는 오르는데 없던 게 생기는 게 아.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역 자체가 없었는데 새롭게 하나가 생긴다. 그렇죠.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아, 우리 그렇죠. 보통 뭐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그 조금 연세드신 분이 많이 하죠. 우리 집은 마을버스 타고 10분만 가면은 바로 또 거기서 지하철 연계해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 마을버스가 뭐 그냥 수시로 온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편하지만 걸어갈 수 있으면 더 편하겠죠. 그렇죠. 더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일단은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거는 네. 그 체감 우리가 느끼는 효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하나 있는 데다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있잖아 우리 어차피. 맞아. 그러니까 하나 생겼네.
이런 거지. 그래서 가격은 물론 더 W 역선이 상승을 하지만 실제로 없던 데 생기는 게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주겠다. 그리고 이거든 저거든 간에 어쨌든 우린 역세권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역세권에 가까운 역세권에 있는 집, 아파트, 역세권에서 한 15분 떨어진 집 가격 차이가 날 거야, 안 날까요?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나죠. 네, 났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좀 돈을 주더라도 네. 저는 내 집을 장만하더라도 어쨌든 좀 빚을 내더라도 조금이라도 어쨌든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더 말할 건 많은데 어떻게 우리 뭐 다음 시간에 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진짜 많거든요. GTX 얘기도 있고, 그죠? 우리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추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저희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역세권 투자 뭐 얘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주실 건데 세미나도 준비하셨다고요, 부디님? 예, 세미나 요청이 제가 세미나를 이 코로나 시대가 와서 잘 사실 못 안 했죠. 하셨잖아요. 예,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더불어 사는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렇게 되고 있어서 네. 그런지 이제 강의 좀 문의가 좀 있어서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강의를 그래도 제가 아는 지식을 좀 전해드릴까, 얼굴 보고 얘기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할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고요. 매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이번 주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맞는 소액 투자법입니다. 진짜 마침 맞은 주제예요. 최근 네. 시기와 뭐 정권 교체, 새로운 또 정부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맞춰서 우리는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한정훈 부동산 DJ 부디님과 함께 좀 전략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지금 이곳이거든요. 여기서 열립니다. 여기로 오시면 되겠고 위치가 여기도 역세권인가? 역세권이죠. 그죠? 강남구청역. 저는 역세권 아니면 안 그러니까 했어요. 역시 언행일치다. 그죠? 강남구청역 인근이에요, 여기가. 오시면 되겠고 채널 영상 통해서도 오시는 길 확인해야 하실 수 있고 또 오시려면 미리 전화 주시고 또 길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아주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장 같은 시설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어서 10분에 한해서 진행을 하니까 얼른 선착순입니다. 예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디님 표정 보니까 할 말 아직 더 남았네요. 할 말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오늘은 줄여야 되니까. 맞아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하도록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아니, 아까 아쉬워하셨는데 판 하나 보여주시고 마무리하죠. 그것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뭐 우리 노래 얘기할 때 이거 못 보여주셨다고 엄청 안타까워하셔가지고. 자, 이게 클리프 리차드가 1969년도에 내한 공연을 왔을 때 실황으로 만들었던 더블 앨범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귀한 판이죠. 69년도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지금 뭐 한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분이 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40년만 넘었겠어요. 거의 50.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50년 전이네요. 상당히 귀한 판이라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그 추천해드렸던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옛날 기억도 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DJ답게 또 앨범 소개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만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소통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부자 되세요. 되세요. 행복!